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 나우토크의 마음 토크 콘서트.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어느덧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간 신년 다짐 계획들 많이 세우셨나요? 2022년은 호랑이의 해인데요. 특히나 선조들이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는 열정, 도전 정신, 강인함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한테도 열정과 강인함이 깃든 이 시작 힘차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연말연시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또 친구들 직접 만나면서 수다 떨면서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한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토크 콘서트에서는 친구들과 온라인 환경에서 만나면서 마음을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음 토크 콘서트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또 함께하면서 그간 갑갑하고 힘들었던 마음들 풀면서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의 김은지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센터장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들어줄게 라는 어플에서 고민과 혹은 때로는 슬픔 이런 것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화면으로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유스 크리에이터 친구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재밌는 대화, 좋은 시간, 그리고 희망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한 두 분 모셨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큰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년 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이죠.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했던 분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인서 씨 오늘 모셨는데요. 인서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디딜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서입니다. 오늘 청소년 상담 얘기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럼 온디드 힐러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활동일지도 나중에 좀 소개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소감 어떠세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대 고민 상담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빈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딩5 운영자 김성빈입니다. 네, 홀딩5라고 하면 어떤 어플인지 또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한데요. 좀 이따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함께 했습니다. 먼저 주아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주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민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명외식고등학교 3학년 이민수라고 합니다. 네, 또 마침 또 교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학교에서 곧바로 오신 그런 느낌도 나네요. 맞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팍팍 듭니다. 네, 또 실제로 두 친구는 유스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저희 유스 크리에이터는 청소년들에게 힘이 될 만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영상들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영상 제작 외에도 카드 뉴스 제작도 하고 있고 다 들어줄게 상담 어플에서 또래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벌써부터 그런 젊은 나이에 다 하시네요. 네, 또 민수 씨 또 어떤 활동인지? 저희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해서 각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통해서 여러 가지 웹툰 제작해서 청소년들께 같이 조금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검은 호랑이 해 기운을 받아서 귀한 분들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 직접 만나서 수다 떨고 간식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가면서 발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10대 청소년들의 우울 관련 진료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김은지 센터장님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앱에서도 친구들이 우울이나 또 친구 관계 문제, 정말 사는데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실제로도 통계를 보면은 작년 대비 2,244명. 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또 진료를 받다고 예전보다 늘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이 늘어났군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 이제 못하다 보니까 우울 또 스트레스가 늘어나지 않나, 청소년도 이와 다르지 않았군요. 그럼 센터장님,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거기에서는 현황이 좀 어떤가요? 이게 저희가 그 코로나 전부터 존재했던 네. 그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후로 비교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코로나 전에 비해서 코로나 후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리고 밤에는 음악 듣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네. 또 뭔가 속상한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새벽 2시, 새벽 3시 이럴 때 앱에 접속을 많이 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친구 문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학기 초에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나요? 친구들이 저한테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가족에 관련된 상담들도 늘었어요. 네. 왜냐? 왜겠어요? 가정폭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아, 네. 선생님은 나중에 꼭 심리학과를 갑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다툼이 많아져서 이제 가족에 대한 상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만 엄마 아빠랑 이렇게 힘든가 하는 친구들,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가족 안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저도 오늘 아나운서로서 인사드리지만 상담사로서 상담 장면 참여를 할 때 가족 간에 호흡이 가까워지니까 더 좀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센터장님 말씀으로 이렇게 더 클리어하게 들리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친구들도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있고 또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할 때 있었을 텐데 뭐 어떠셨나요, 주아 씨?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육대회 이런 친구들하고 단합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반 친구들끼리 학기 초에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네. 이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 씨도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됐을 때 즈음은 거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즈음 아니었을까 싶은데 쭉 지나보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친구들이랑 예전에는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롯데월드나 아니면 그런 곳 가서 재밌게 놀 수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인원 제한이 생기고 그리고 좀 코로나에 민감한 시기니까 많은 곳을 못 놀러 가서 좀 속상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실제로 시험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친구가 확진됐다 그러면 보건소 찾아가서 같이 PCR 검사 받아야 되고 이런 변화들을 또 학생들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사회생활이 편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대인관계는 사실 나이 불문 어른이 돼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기는 특히나 또 또래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또 지금부터 누구보다 험난하게 치열하게 그 청소년기를 잘 보내왔던 분들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제 옆에 계신 이인서 씨 말씀 들어볼게요. 인서 씨 벌써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소개를 먼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운디드힐러 활동하고 있는 이인서라고 하고요. 저희는 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동들을 위한 인형극과 그림책 개발하는 네.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운디드 힐러라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운디드 힐러라는 뜻이 직역을 하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트라우마 경험을 이제는 강점으로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하는 목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네, 참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인서 씨의 청소년기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집, 학교, 학원만 반복적으로 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그 생활이 꽤 즐거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그 즐거웠던 패턴도 깨져버리고 네.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되게 승질이 많아지고 난폭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저도 당황스러운데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당황스러웠던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도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렇게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성격이 바뀌고 일상의 패턴이 달라졌다는 게 트라우마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신 건 뭐 그 당시 언제 정도부터였어요? 끝나고 나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아. 좀 괜찮아지고 나서 네. 2학년 내내는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분출하기 바빴고 고3 되고 나서부터는 좀 진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네. 화가 많아졌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는지도 이젠 청소년 친구들에게 나눠주러 나오셨는데 세도장님 보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네, 보낸 거고 그리고 그런 시기를 지나다 보면 우리한테 사실 많은 변화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 변화를 이렇게 다 꿋꿋이 지내온 그 모습에 사실은 이렇게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해지네요. 어떤 자세한 변화들이 있었을까? 네.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더 나눠주시겠어요? 어떤 변화요? 뭔가 좀 난폭해지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걸 인지하더라도 조금 더 예전의 일상, 내가 바라는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분명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들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것들이 변하고 달라졌다. 저희는 그때 저희 네. 친구들끼리 생존자 학생들끼리 굉장히 많이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그때 런닝맨 프로그램이라고 게임 같은 것도 많이 네. 어른분들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 주셨고 학교로 돌아가게 돼서는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자주 만났고 좀 나중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소수밖에 안 남게 되면서 원래 있던 친구 그룹이 깨져버렸잖아요. 네. 그걸 다시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일이.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인서 씨가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이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영향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심리학을 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부터였고 그때부터 심리학을 너무 사랑해서 네. 많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어떤 이론보다는 저는 경험으로 먼저 접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상담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 스스로도 안타깝게도 굉장히 한 상담사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못했고 짧게밖에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만날 때마다 바뀔 때마다 들었던 질문이 그때 어디 있었니? 그때 무슨 일이었니?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겐 굉장히 강렬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당시를 다시 떠올려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상담사에 대한 불신이 그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이 싫은데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상담하게 될 내담자 또한 그걸 느끼게 된다면 좋은 상담사로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치료를 위해서 또 나아지기 위해서 상담사와 만날 때도 신뢰가 쌓이고 라포가 형성이 돼야 길게 또 나아질 수 있잖아요. 제가 또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서 씨도 앞으로 더 전문가로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나아가시니까 이런 것들 더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상담사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게 좀 잡히신 거죠. 네. 또 공감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느끼고 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운디드 힐러 활동하면서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여기 계신 은지 센터장님께서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운디드 힐러의 명칭의 뜻도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런 활동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주셨고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와 너무 좋다로 하진 않았었지만 계속 활동을 하고 은지 선생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지도를 해주시면서 팀원들과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이 활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그 당시 제안하실 적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친구들한테 정말 너무 딱 맞는 단어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고 트라우마를 입어서 당장 지금 힘든데 와서 너는 어디 있었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그거는 어른들이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저희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너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지도 같은 거 안 했고요. 그냥 약간 이런 게 선생님들한테 잘 맞는 것 같다. 심리학과니까 어떠니?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게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맞아요. 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힐링인데요. 아까 민수 씨한테도 심리학과 전공 제안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운디드 힐러 제안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인서 씨도 멋진 모습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인서 씨 그 본인의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데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때 주위에 만류, 뭐 또 본인의 고민 이런 거 없으셨나요? 처음 활동 시작할 때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무슨 책임감이 더 부여되는 느낌? 제가 고3 때 다시 심리학을 그래도 전공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은 불안할 때였어요. 그런데 은지 선생님이 그걸 제안을 해주시고 네. 심리학으로서 또 내가 경험한 일로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좀 무기력했던 게 책임감이 생기면서 좀 네. 활기차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군요. 네. 또 그 운디드 힐러 이제 자주 말씀을 해주시는 그것이 어떤 활동인지도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저희 운디드 힐러 활동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는 트라우마 교육용 인형극이었어요. 네. 저희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치료 프로그램보다는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자. 이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대본을 짜고 네. 인형극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아동 센터에 다 전화를 돌려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건데 네. 혹시 가도 되냐 해서 우와. 프로그램 계획서 공문 써서 그렇게 해서 한 10곳 정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직접 하면서도 많이 배우셨겠네요. 맞아요. 혹시 그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없나요?
어느 곳을 갔는데 네. 끝나고 나서 주인공 인형 이름이 아리예요. 아리. 그 아리 역을 맡았던 친구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아직 인형을 낀 상태였는데 어떤 애기가 와가지고 네. 그 인형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막 괜찮아 이렇게 어머나. 해주고 심쿵. 진짜 심쿵이었어요. 괜찮아 네. 이러고 자기도 막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인형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아, 저는 인형을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인형한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걸 듣는데도 치유의 효과가 있네요. 아, 인형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알리고 또 치유하는 방법들 전하고 계시군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주아 씨? 사실 저는 제가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만 넘기고 그랬었는데 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그 가흥고등학교 희생하신 분들과 같은 나이가 되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아픔을 다른 사람을 오히려 치유하는 데 좋은 원동력으로 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오히려 더 좋게 이렇게 재능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멋진 말씀 해주셨어요. 또 민수 씨 어떠세요? 저는 조금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연극도 하시고 동화책도 만드시고 하는 네. 거 보니까 조금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하신 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마음에 도움도 되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네. 알고리즘에 이제 세월호 그 참사 그 학생분이 무슨 마이크 잡고 뭐 말하신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울었었거든요, 진짜로. 어머나. 저 제 일이 아닌데도 이제 그거를 조금 공감이 되니까 막 울컥해지고 그랬는데 직접 만나보시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국가적인 재난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일을 직접 겪은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이런 일들에 같이 공감하고 이걸 좋은 어떤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두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도 두 분도 참 멋지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박수도 같이 나눴는데요. 아, 그럼 인서 씨, 그 앞으로의 목표나 뭐 바람들은 있으실까요? 운디드 힐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커요. 운디드 힐러의 또 다른 부제목 같은 이름이 마음에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저희가 운디드 힐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스스로 마음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더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마음에도 좋은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좀 말씀 듣는데 이렇게 막 가지가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는 게 막 보여요. 보이시죠? 네, 너무나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원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나 좀 마음이 힘든 것 같아. 제가 어떤 방법을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마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인데 네. 스스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고 싶은지. 그게 어떤 친구한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좀 더 자신과 친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센터장님, 인서 씨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함께 보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죠.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그 생존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 중에 그 얘기를 이렇게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해줬어요. 정말 학교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네. 하루하루 버티고 나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정말 놓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졸업까지 끝까지 놓지 않아줘서 고맙다. 네. 아마 그 시간은 각자가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인서 씨가 이야기한 각자만의 방법이 있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야 너는 너 방법이 있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너무 크게 딱 경험한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내 마음대로 당신의 슬픔은 이런 거야. 당신은 이만큼 아플 거야. 나도 알아. 이게 아니라 당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고유의 당신만의 것이라는 존중. 그게 인서 씨 마음에 생긴 것 같아서 정말로 환자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고 존중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인서 씨가 실제로 그 참사 이후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이 10명 정도밖에 교실에 없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비하인드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정말 나만의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 안에서 이걸 따뜻한 치유의 힘으로 바꿔오신 인서 씨에게 또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마음이 힘든 청소년들의 상황을 살피는 분인데요. 네, 바로 홀딩5의 김성빈 대표입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홀딩5 운영자 김성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앞서 인서 씨 말씀 나눌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계속 말했지만 너무 귀한 분이고 네. 인서님 같은 분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근데 김성빈 대표님도 또 귀한 분으로 귀한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홀딩5 어떤 단체 활동인가요? 홀딩5는 단체 이름도 그리고 어플 이름도 홀딩5예요. 네. 그래서 홀딩5는 청소년 누구나 들어와서 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뜻풀이를 듣고 나면은 더 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홀딩5 말 그대로면은 5를 드는 건가요? 붙잡는 건가요? 어떤 거죠? 네, 붙잡는 거 맞는데요. 네. 네, 홀딩5는 이제 홀딩 이펙트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안아주기 효과인데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 때 엄마가 안아줌으로써 아이가 안정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홀딩 이펙트가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홀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대요. 네. 근데 그 음악이 4분 58초였어요. 근데 그 음악을 듣고 이제 죽음을 멈췄다. 자살을 멈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평상시 5분은 되게 뭔가 빠르고 짧은 순간이지만 위기의 5분은 골든타임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 5분만이라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주자. 그래서 홀딩5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홀딩5 그러니까 위기와 그 벼랑의 끝순간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도 아까 되게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홀딩5 듣고 혹시 사용을 해보셨나요? 제가 정말 사용하고 싶었는데 들어갔더니 공사 중이었어요. 아이고,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김성빈 대표가 이제 정말 이렇게 아주 큰 꿈을 갖고 더 많은 친구들을 잘 돕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확장, 그리고 수리, 보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 홀딩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로 다 알아 이런 거보다도 그냥 옆에서 가만히 손을 얹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람은 마음이 풀리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앱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했었어요. 네. 그때 제일 간절했던 것이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과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마땅히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막연하게 너무 그 벗어나고 싶으니까, 너무 극복하고 네. 싶으니까 막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게 뭐였냐면, 아, 내가 만약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살려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극복을 하고 나서 정말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확신이 들었고요. 왜냐하면은 왕따라는 거는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그 아이들을 네. 품어주고 안아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만들게 되었어요. 와, 그렇게 그 친구들의 마음의 공간 속에서 홀딩 5 해주고 계신데, 와, 그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과정 뭐 떠오르는 것들, 뭐 더 경험 나눠줄 것들 있으실까요? 우선 이거를 만들기까지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한테 부탁하면 뚝딱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어린 마음에 모르니까 용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해줘. 왜 나 못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 돈이라는 것도 많이 들고라는 걸 아셔서 그냥 잠시 뭐 이러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포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저는 딱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남일 같지 않게 너무 아파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불 끄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저도 엄마랑 같이 잤어야 됐고, 그런 것 시간이 있으면서 그때 뉴스나 이런 TV에 제일 많이 해줬던 말씀이, 어른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잡아달라 할 때는 외면하시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이 참 무책임하다라고 느껴졌고, 네. 그때 다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홀딩5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와서 함께 고민을 얘기하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전국적으로 안아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너무 좀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러던 찰나에 다른 그 개발 회사에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살려달라고 하시면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 또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홀딩5 앱을 많이 찾죠. 네, 홀딩5를 찾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청소년을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20, 30대 분들과 또 부모님 연령대 분들까지 모두 다양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들의 만의 고민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올려주고 계시고 20, 30대 분들은 또 청소년의 과거의 그런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대학과 직장 내 그런 따돌림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해 주시고, 또 부모님 분들은 자녀의 갈등,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마침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두 학생도 청소년이시잖아요. 주아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도 이 유스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 때문이었는데 네.
같은 반 친구 이제 같이 수학여행을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 자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반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앉아서 가주겠느냐 해서 버스를 같이 타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자해와 자살을 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흔적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내 담임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청소년 자살 자해 이런 게 남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돼서 그런 계기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아픔을 겪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찬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더 좋은 기운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잘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중학생도 유스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좋은 활동들도 하고 계신데 개인적인 경험이 또 계기가 되셨군요. 민수 씨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울증이 한 번씩 찾아왔었는데 네. 이제 약을 먹고 맨날 막 자해를 하고 집에를 나가질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되게 우울증 약을 이제 과다 복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 한번 쓰러질 때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막 졸면서 막 머리 박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들었던 말이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저보고 쟤는 정신병자다. 어머나. 막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막 네. 힘든 척 한다, 안 힘든데 너만 힘드냐,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되게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네. 힘들고. 그러다가 청소년 모바일 센터 이제 그런 걸 보고 저도 한번 지원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대표님 보시니까 또 한 번 생각이 든 게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참 건강한 생각으로 지금 잘 극복해 오셨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도 그런 나의 마음의 위기 속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힘든 걸 다른 사람의 힘듦과 비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또 친구들끼리 그렇게 비교하고 뭐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런다. 센터장님 이런 친구들의 고민 사연들도 많이 받으시죠? 네,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애착 트라우마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정말 제일 힘들 때 나를 지지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그랬는데 네가 뭘 잘못했겠지. 엄마 나 시험 못 보고 정말 그냥 학교 때려칠까 봐 너만 힘드니? 이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든 거예요. 그게 평생 상처로 남으면서 세상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고립감을 느끼게 해서 더 이제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홀딩 5처럼 그 순간에 아니야 우리가 들어주고 있어 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거. 이 유스 크리에이터 친구들처럼 또래 상담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게 우리한테 정말 귀중한 자원인 거죠. 그게 정말 홀딩과 치유의 힘인가 보네요. 또 대표님 운영하면서 앱을요. 정말 보람됐던 순간들 뭐 나눠주실 거 있으세요? 제일 보람된 순간은 아무래도 생명을 살릴 때죠. 네. 저를 통해서 또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이 저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꿈도 없고 네. 나도 힘든데 말했던 것처럼 내가 왜 다른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경험하고 겪고 나서는 나도 다른 아이한테
그 다른 아이들의 아픔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래서 또래 상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또 상담사라는 꿈이 생겼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자살을 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홀딩5에 남기고 이제 죽으려고 네.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잡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가 극복수기를 올렸더라고요. 내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왔을 때 너무 보람을 느껴요. 듣는 것만으로도 좀 보람이 저한테도 전해지는데 뭐 생명이 어느 순간 제일 중요하죠. 근데 대표님도 예전에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으셨었는데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정말 치열하셨을 것 같아요. 극복 과정 좀 지혜를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뭐 짧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지속이 됐어요? 저는 거의 1년 내내 당했거든요. 어머나. 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많은 방법들이 생기면서 괴롭힘을 당하게 네. 되고 그러면서 이거는 못 참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동시에 죽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몰리니까 내가 죽으면 이게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게 하나다. 죽는 게 이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을 때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친구들하고 이런 상태고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싫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그냥 사실 청소년들이 다 싸우고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너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네. 그러고 사과를 할 거 있으면 해라. 근데 저도 그 방법을 썼었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하겠다. 네. 근데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행동들이. 네. 근데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엄마 아빠도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애착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겠다. 그냥 조용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 방법을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몽유병이라는 그런 게 발생이 됐고 네. 그러면서 제가 무의식 중에 자살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2층이었는데 아파트가 그 밑을 계속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보시고 이거 심각하다. 네. 언제 자고 일어났을 때 딸을 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시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엄마 아빠한테 말했던 그런 일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냐. 그때 제가 엄청 울면서 그 엄마 아빠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제발 나 살려달라고. 나 죽기 싫다. 근데 죽어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심각하구나. 이게 그냥 아이들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아시고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학교를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가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께서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일단. 그래서 보통 감정적으로 이거를 대처를 하시려고 하세요. 네. 근데 저희도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는 다른 분들도 우리 편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증거를 수집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그 노트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아이들이 괴롭혔으면 그 책상과 그런 것까지 다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네.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증거를 남겼고 그걸 나중에 아버지께서 들고 학교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도움과 또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극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 극복 과정, 아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좀 잠깐 숨 돌려도 되는구나. 그 순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어떻게 저떻게 정말 노력하고 애쓰셔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셨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여전히 학교 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더 해나가면 좋을지 더 나눠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요. 네. 제일 크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 친구들의 도움이었어요. 아, 사실 부모님과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 계시기에는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선생님이 안 계시면 다시 아이들은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학년이 바뀌고 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나쁜 애인 줄 알았고 너가 다 잘못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직접 너를 겪어보니까 그런 아이가 아니구나 라고 네.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면서 그때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홀딩5를 꼭 해야겠다라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어른도 어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학교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고 지내는 친구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그 방관자라고 하죠. 그 지켜보는 친구들이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방관자라고 하는 그 친구들 이 참 잘못된 시그널을 서로에게 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모든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네. 나를 다 싫어하고 내 편에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홀딩5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방관했던 친구들이 이제 글을 남겨요.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고 이게 너무 잘못된 거라는 걸 아는데 내가 도와주면 내가 왕따가 될까 봐. 그래서 그 무서움에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혼자면 두렵지만 나와 똑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 여러 명을 모으면 사실 왕따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나 혼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걸 아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뜻을 합쳐서 그 혼자 있는 친구한테 다가가 준다면은 또 한 여러 친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내가 왕따를 당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좀 네.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김성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남자 애들끼리 한 친구를 계속 때렸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자니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모아서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더니 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뭔가 2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고 마침 또 선생님들도 잘 대처해 주셔서 그런 협응이 잘 필요하지 않나. 근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친구들도 혹시 내가 방관자이다 그러면 더 용기를 내서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피해자 친구가 더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또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하 학생도 학교에, 주하 씨는 지금 학교에 계신 학생이니까 얘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 유스크리에이터 활동 중에서도 그 홀딩5랑 비슷한 또래 상담하는 활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활동을 지금 유스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3년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쓰면서도 과연 나랑 비슷한 나이의 친구인데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걸 써서 준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상이기도 하고 이제 글로써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에서 좀 작은 것에서 힘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활동이라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 네, 또 유스 크리에이터 활동 속에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손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민수 학생, 또 남자친구들은 좀 거칠게 놀지 않나요? 어때요? 보통은 서로 한 대씩 때리다가 네.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런.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애들이 말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남자애들 싸움은 거의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다투게 엄청 세게 싸워요. 근데 네. 이제 화해하는 건 빠른데 화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남자애들 무리가 몇 명 있으니까 이제 싸우면 이제 걔랑 사이 안 좋아지고 다른 애랑 놀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요즘은.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이유부터 여쭤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유부터 묻지 말고 괜찮다, 괜찮아라는 한마디로 먼저 시작했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또 센터장님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많은 친구들이 학교 폭력을 자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당장 나랑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아주 잠깐의 그런 어색함만 있어도 네. 갑자기 확 불안해져요. 뭐지? 뭐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났지? 네. 그러면서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없게 되고 어디도 편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엄마도 모르겠고 선생님도 모르겠고 그럴 땐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근데 지금 김성빈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잡아주는 거는 또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 되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나에게 오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결국은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노력해야 할 것은 주변에 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디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많이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다가온다면 한 번만 더 그 사람을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같이 손을 잡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디 마지막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데는 함께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김성빈 대표님,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다른 문제로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소중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학교 폭력도 있지만 학업 간의 그런 갈등, 학업 성적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로 고민인 거죠.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또 내가 뭘 좋아할까 이런 거를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는 과정 속에서 고민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또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또 나를 또 형제나 자매로부터 차별받는 것 같고, 이렇게 오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네. 센터장님, 그래서 다 네. 들어줄게 해서 좀 네.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쵸. 다 들어줄게 해서 24시간 열심히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홀딩 5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 홀딩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해드리고 다 들어줄게도 해드리고 유스 크리에이터 친구들도 또 한 번 해주고 학교에서 위클래스 선생님들도 네. 해주고 그래서 사실 다 들어줄게라는 거는 저희 그냥 센터 이름이지만 그냥 할 수 있다면 곳곳에 다 들어줄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와 마음이 닿을 거다라고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한순간에 사람들이 함께 붙잡아주던 힘에 힘입어서 또 저희 대표님, 또 인서 씨, 모든 학생들 나와 계시거든요. 같이 용기 내서 한 발짝 더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빈 대표께 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왔던 진심 어린 조언 들었는데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들 혹시 궁금한 점 있었을까요? 인사 선배님께 네.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언제 자게 좀 내가 진짜 좀 다시 괜찮아졌다? 라는 걸 다시 언제 느끼게 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내가 문득 괜찮아졌구나, 좀 나아졌네, 그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순간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뭔가 운디드 힐러 활동이 저한테는 굉장히 간접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그 4.16 그 사건에서 메모리아라는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활동이 저에겐 좀 버거웠어요. 너무 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일이라서. 근데 운디드 힐러는 그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제 아픔을 계속 말해야 해요. 왜냐면 그 아픔을 활용해야
그 활동 프로그램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고 그 얘기를 또 저만 꺼내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공유를 해야 하고 네. 서로 같이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이 이제 좀 더 자유로워진 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조금은 괜찮은 상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 얘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이 든 점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 중학생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사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세월호 생존자분의 얘기를 들어서 네. 이제 만화를 만드신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우연히 그냥 학교 도서관에서 봤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한숨에 다 읽었어요. 네. 읽고 나니까 사실, 저는 생존자분들의 마음은 그 참사 당시에 이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추모는 되게 많았지만 생존자분들을 위한 그런 대처가 잘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나중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런 생존자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또 민수 학생은 오늘 두 분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는 김성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혹시 학교 그러면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학교를 안 나가신 적이 있으실지 궁금해서. 저 학교 안 나간 적은 없어요. 아, 네. 정말 쉽지 울면서 않았을 텐데요. 갔었어요. 아이고야. 진짜 저 제 방에 막 각티슈 막 쌓여 있었거든요. 네. 맨날 뭐 학교 갔다 오면 울고. 근데 학교를 결석한 적은 없는데 조퇴는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자리를 너무 벗어나고 싶으니까 조퇴는 했었어요. 또 지금 어른이 된, 성인이 된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마음들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이게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성인 되고 나서 보면, 어른 되고 나서 보면, 그 다 경험, 그러니까 뭐라 해,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사실 돌아간다 해도, 다시 경험할 자신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께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옆에서 잡아주시고, 또 아이들이 그런 시그널을 보내게 될 때, 네. 그걸 좀 인지하시고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주아 학생이 언제 괜찮다고 느꼈냐라고 질문을 줬잖아요.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어떻게 삶이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괜찮은 순간이 있고 괜찮지 않은 순간이 있죠. 근데 내가 괜찮은 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있으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보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아, 그래 나도 저렇게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직은 부족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 괜찮지 않고 망하고 이생망이고 이런 거 아니고 누구나 그 괜찮지 않은 순간을 지나서 괜찮은 순간을 만나고 또 그 순간을 지나면 또 괜찮지 않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순간순간 한 발짝발짝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생명사랑 나우토케 마음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께도 그런 치유의 울림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도 뭐 넘치는 에너지가 있는데 충분히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또 힘들 때는 그 힘든 그대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또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우울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우선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좀 주변을 좀 환기시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가서 바람을 쐰다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은 그 순간은 싹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 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모든 분들의 답을 한번 다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건지 괜찮은 건지. 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찮지 않은 순간이 오면 괜찮게 우리는 조절하려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절하려면 뭔가 자원이 필요해요. 네. 나를 조절하는 어떤 자원. 자원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그 관계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친구한테 막 카톡 보내죠. 야, 나 가방 새로 사달라고 그랬다가 한 소리 들었어. 유유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가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야 그냥 우리 돈 모아서 사자. 나중에 우리 둘이 자취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소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중요한 관계 자원인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성빈 대표님은 관계 자원을 활용해서 좀 환기도 시키고 이러셨군요. 또 이번에는 인서 씨는 어떠세요? 저는 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어서 네. 우울하면 일단 우울한 대로 가만히 있어요. 사실 그게 우울한지 자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우울한지, 불안한지, 초조한지, 그게 뭐 때문인지 진짜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을 풀어야죠. 스스로 좀 부둥부둥 해주는 느낌으로 네. 뭘 해줄까 많이 물어봐요. 뭐 먹고 싶니? 아니면 뭐 운동하고 싶니?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나와의 대화를 좀 섬세하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요즘에 많은 경우에 힘든 일이 생기면 친구들 어떻게 해요? 아 짜증나. 몰라. 아 짜증. 그냥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뭐가 힘드니? 오늘 뭐가 힘들었어? 걔가 그런 게 왜 힘들었어? 하면서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성 위험, 스트레스성 두통 이런 것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감정을 억눌렀을 때 감정이 신체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게 신체 증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당장은 좀 괴롭죠. 왜냐하면 네. 힘든 거 들여다봐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요즘에 자비명상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든 일 생기면? 그냥 덮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를 비난하죠. 네. 왜 넌 그거밖에 안 돼? 또 그럴 줄 알았어. 야, 난 진짜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수고했어. 뭐 먹고 싶어? 네. 내가 다 쏜다. 나한테. 돈은 없지만. 네. 그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인 거죠. 네. 힘들다고 힘든 거를 억누르거나 그냥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기. 저도 챙겨가야겠습니다. 중학생도 나만의 우울한 거 해소하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작년부터 운영하기 네. 시작했는데 브이로그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이제 기록으로 좀 담아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에 담긴 부분이 행복한 순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힘들 때나 아니면 좀 다른 걸 좀 쉬고 싶을 때 이럴 때 그냥 제 영상을 다시 제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행복했던 순간들, 뭐 즐거웠던 순간들 이런 거 다시 보면서 그런 것에서 다시 좀 치유를 얻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또 보이세요? 네, 마치 그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처럼 행복한 기억들을 네.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내가 춥고 배고픈 겨울이 오면 다시 그걸 이렇게 꺼내서 나를 채우는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좋은 기억들 이런 거를 다시 되살리면서 해주는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또 민수 학생은 예전에도 우울했던 적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게 계기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집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밥을 거의 안 먹고, 그냥 물 조금 먹고, 집에만 있을 때인데, 이제, 다른 애들한테는 거의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친구 애가 그걸 알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걔가. 근데 걔가 제가 연락을 안 보는 거 아니까 계속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한 번 받았어요. 왜 계속 전화하냐. 네.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왜 하냐 이랬는데, 일단 나와라. 너가 그렇게 있으면 결국은 계속 그거 재반복하는 거다. 한번 나오고 나랑 있다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나갔었어요. 이제 그 친구랑 그래서 뭐 할 건데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끌고 다녔어요. 거기. 어머나. 네. 친구가 다 계획이 있었네요. 끌고 다니면서 이제 PC방을 가재요. 그래서 저는 기분 안 좋다. 나 집 갈래 이러면 손을 계속 잡고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없는데도 그냥 키보드 만지작하면서 그냥 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 후에는 안 나가면 우울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자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저는 진짜 소중한 친구 한 명만 어떻게 두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조금 자존감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자존감이 되게 낮거든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되면 또 내가 뭐 잘못했다, 내가 문제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자신을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자존감도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버텨왔던 것 같아요. 또 말씀도 참 멋지게 해주시는데 소중한 좋은 친구들도 주셨고 또 운동도 이렇게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 센터장이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김성빈 대표님처럼 관계를 이용한 그런 극복은 네. 맞는데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정말 끌어내려고 너무 많이 전화하고 노력한 거죠. 근데 아마 내 마음에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전화를 받을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쵸? 안 그랬으면 다른 친구들은 다 거부했을 텐데, 내 마음에 있는 이렇게 남아 있었던 신뢰, 그리고 그 친구의 노력, 내가 전생에 구했던 나라, 이게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뭔가 굉장히 삶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네. 저도 좀 전생의 나라를 좀 더 구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 또 센터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우울할 때 극복하는 방법 더 또 덧붙여 주실 것들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거에는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신체, 몸을 많이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 해요? 우리 이렇게 반신욕, 아로마, 뭐 또 이렇게 젊은 여자친구들은 마사지샵 네. 이런 거 가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편안하게 함으로써 내 기분을 또 다르게 만드는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성숙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견이요? 네,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 그 결과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이겨내는 거죠. 그것도 아주 성숙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친구들이 얘기한 운동, 독서, 뭐 아주 좋진 않지만 엽기 떡볶이 먹는 거, 네. 예, 그리고 자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좋은 방법들이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그때 적재적소에 쓰면서 내가 내 삶을 잘 매니지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정리해 주셔서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 마음 힘들 때 어플을 통해서도 그쵸, 네. 마음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죠? 네, 다 들어주는 데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또 홀딩5에 들어가서 네. 저 응원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많은 지지 체계들을 또 이용하면 됩니다. 네, 정말 좋은 채널입니다. 그 붙들어주는 순간들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든 친구들 꼭 다 들어줄게 연락 주세요.
대화 필요할 때 저도 뭐 어플 한번 깔아봤는데 성인도 되나요? 사실은 되지만 네, 그래도 사실은 네, 됩니다. 청소년 네. 친구들을 더 먼저 환영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저희가 특별한 응원 메시지 준비했는데요. 지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이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가격리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셨죠?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2022년에는 더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클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2022년에는 더 파이팅 해보자고요. 힘들 때 충분히 힘들어해도 괜찮아요. 나우토케가 언제나 함께 할게요.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여러분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청소년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나우토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톡해주세요. 지금이요 바로. 사랑합니다. 나우 캠페인 화이팅! 네, 영상 보니까 더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긴 시간, 또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아 씨,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생 선배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계신, 이렇게 사회에서 되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저런 선한 영향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지금 좀 따뜻한 사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주아 학생이 유스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앞날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민수 학생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귀하신 분 만나서 되게 마음의 치유를 하고 간 것 같고 네. 되게 일 때문에 마음이 되게 지쳐 있었는데 그것도 다 풀린 것 같아서 좋았고요. 제가 지금 외식 쪽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진짜 그거 그만두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아까 센터장님 심리학과 제안하셨잖아요. 네. 오세요. 들어와. 네. 일단 운디드 힐러에 가입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로를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네. 두 분이서 나중에 또 더 다른 이야기들 나눠주시고 또 힘들 때 다 들어줄게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표님. 일단 아까 전에 너무 공감이 됐던 말 중에 하나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친구 한 명 있으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친구 한 명이 제 옆에서 있어주고 다른 아이들이 얘기할 때도 나는 그러니까 내가 겪은 성빈이만 믿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옆에 있어준 친구가 지금까지도 제 옆에 있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정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많은 정말 전교생들이 저를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전교생들이 다 알아도 그 한 명만 있어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 잘 이제 붙들고 또 그 친구들도 서로서로 힘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저도 자살을 생각하고 그랬지만 지금 커서 보니까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뵙고 또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그 흉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예 없어질 순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믿고 저도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더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힘 전해주고 있는 홀딩5의 김성빈 대표 말씀 들었고요. 또 온디드 힐러, 네, 인서 씨. 저는 힘들면 충분히 힘들어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거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충분히 드러내고 충분히 아파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네. 충분히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 제가 겪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되게 남들한테 너무 특별해 보이고 저 스스로 너무 형광펜 칠한 일 마냥 강하게 느껴져서 힘들었었는데 계속 지내보니까 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각자만의 아픔이 충분히 많고 제가 운디드 힐러 활동하는 것만큼 다른 분들도 각자만의 방식으로 좀 더 극복해 나가고 또 다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 때 힘든 거 돌봐주는 것부터 하는 게 가장 좋고 또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 많이 나눠주셨던 김은지 센터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리고 일상이 많이 어그러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초대한 두 선생님이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은 아니지만 답과 비슷한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 두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 두 분이 빨리 으쌰으쌰 힘을 내서 제가 하는 일도 다 해주시고 이제 세상을 사랑으로 평정해 줬으면 좋겠다. 네, 정말로 여러분들도 지금이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고난을 겪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인내하며 지나가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힘을 전해주고 있는 현장을 저도 같이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두 분 학생들과 센터장님, 대표님, 또 인서 씨 함께 소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음 토크 콘서트,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 토크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